네, 이번 시간 특파원 현장 보고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현재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라이프 자산운용의 윤재성 아시아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안기 신 사이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 맞춰야 할지 투자 전략 좀 자세히 세워주시죠. 네. 예. 이거는 이번 변동은 거짓 예상이 된 변동이라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요. 제 오늘의 제목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상승과 더딘 경제 성장률. 근데 여기서 좀 몰랐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계속가는 건 알았고 이자가 올라갈 것도 알았지만 경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꺾였죠, 델타 변이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를 정리드리면은 시장 변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S&P 500 주식이 1.7% 하락을 했고 달로 봐서는 한 달에는 5%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이자가 0.2% 올라갔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움직임 기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움직임이 있었죠. 그것도 제가 레커멘드 해드렸으니까 적당히 알았던 문제였고 그 안에 특히 에너지와 금융주가 견인한 가치주는 성장주에 비해 약 3% 더 성과가 높았죠. 성장주보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금리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상승하여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그리고 경기순환주와 소형주까지도 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량주를 레커멘드 했는데 소형주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아예 소형주까지도 재미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더 높은 금리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 미견을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2022년도도 2.5% 이상 유지되면은 2.5%에서 3% 이상 유지되면은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을 크게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센 편으로 가면은 저는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앙은행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바꿀지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내년이고 일단 다시 금주로 돌아오면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정부 자금 지원안을 11월 3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정부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방지했죠. 그리고 정부는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를 조정하거나 디폴트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시킬 수 있고 차입 비용에 영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개 일자리 및 정부의 혜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인입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은 2011년 부채 한도와 예산 문제로 스탠더드 앤 포어스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죠. 정부는 이러한 이슈에 집중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부채 한도 문제는 결국 데드라인 근처에 조금 지날 수도 있지만 데드라인 근처에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 확률을 물어봤을 때 확률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폭탄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진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뻔히 안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생각을 아예 안 하지만 지금 자기네 입장을 그 리퍼블리칸 데모크래트 분들이 싸우고 있는 이거를 중심으로 놓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10번의 정부 셧다운이 있었어요. 54 역사상. 그중에 제일 최악이었던 게 그 2018년, 19년도 다운그레이드보다 더 최악이었던 게 1979년 단기 국채, 미국의 T빌, 그 납부가 3주 지연되었습니다. 3주 지날 때까지 그거를 돈을 안 돌려드렸어요. 돈을 빌려주신 분들한테. 그때 당시 금리와 시장은 변동이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쪽으로.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 다시 제자리로 갔습니다. 금방.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문제로 주식이 오늘도 1% 떨어졌다가 높은 자세에서 회복했죠. 왜 그러면 미국의 메카널 분이 데스힐링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오늘 낮에. 그러니까 주식이 흔들려야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식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고용 보고서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이며 델타 변이가 잡 마켓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안 중요한데 저번 달에 그 잡 마켓 숫자가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그때는 정부가 unemployment 직업 없는 분들한테 돈을 나눠줬고 그때까지도 그러고 델타 변이가 심해서 직업을 굳이 안 찾고 싶다는 표시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 정부가 직업 없는 분들한테 돈 주는 건 이제 끝났어요, 미국에. 그리고 델타 변이도 많이 꺾였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 달에는 이 숫자가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또 숫자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또 마켓한테 고민을 줄 텐데 지금 제일 큰 고민은 supply side shock. 지금 물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뭐 수입하는 물건들이 제대로 못 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만약에 생기면은 확률은 낮지만 그러면 주식이 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근데 제 예상에는 숫자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ADP라고 미리 예상해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 숫자가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그리고 다시 큰 그림으로 가서 미국과 중국이 두 경제 대국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대국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둘 다 지금 성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중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과 새로운 정책 기초로 제시한 공동 변형에 대한 각종 규제이고 미국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와 장기간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죠, 제가. 또한 경제 성장 둔화도 10월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개인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지켜보는데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쉽게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경제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중국이 먼저 이자를 좀 내리겠죠, 정부가. 그것만으로 회복 상황으로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는 안 오고 제가 보기에는 연말이나 내년 초반에 재정 부양책, fiscal stimulus 그거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commitment 의지를 보여주니까 그때는 무조건 중국 주식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경제를 좋게 보는데 그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제가 보기엔 높게 오래 갈 건데 페드 생각보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세지고 경제가 계속 약세를 보이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데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페드가 이자를 올릴 건지 안 올 건지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큰 그림으로. 그래서 금리는 최근 몇 주간 큰 움직임으로 인해 당분간 변동이 적을 수 있으나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안 올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계속되는 공급 제약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죠. 또한 높아지는 에너지 가격과 오펙의 더딘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펙이 금주에 80불 기름값에 서플라이를 늘려서 기름값을 조금 내려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안 그랬어요. 오펙이 80불 기름은 경제를 안 꺾을 거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80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80불이 90불, 100불 어디까지 가야지 오펙이 이 서플라이를 늘려줄 건지 그게 재미있는 고민이네요. 오펙이 다시 이런 힘이 다시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예상 밖인데 기름값은 계속 올라갈 지금 증세고 세 번째로 중앙은행의 높은 인플레이션 전망 때문에 모멘텀 유지가 될 것이고 이자가 올라갈 것이고 이런 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호전적인 경제 및 기업 펀더멘털로 인해 경기 회복이 유지되고 연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그래도 잘 갈 거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특히 10월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벌써 발생이 하고 있고 이게 그렇게 쉽게 안 풀릴 것 같고 자산군과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순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거시적인 요인들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성장이 가능하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개별 우량주 기업들에 집중을 할 것을 권합니다. 주식을 보세요. 좋은 주식을 골라보세요. 글로벌 제조업의 성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에는 거시적 요인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매크로를 보실 때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좋은 주식을 많이 골라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세 이제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10월 변동성에는 유의해 봐야 한다. 지금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 이슈 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